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일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연기금,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다양한 계정을 통해서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좀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가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오늘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혼돈에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시다시피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결국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내 증시에 또다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전일 상승폭만큼 그대로 국내 증시가 약세로 전환이 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구간 속에서 전일 제가 분석을 통해서 오너가 계열사의 부당 지원과 관련된 이 사익 편취와 관련된 이슈 자체는 과징금 규모 자체도 크지 않아서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자체는 적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자, 오늘 금융시장이 워낙 좀 혼돈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단기 자금과 외화 자금 시장이 완전히 좀 정상화가 되어질 때까지 무제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한다. 그래서 10조 원의 정한 펀드를 적시적으로 좀 가동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오히려 밸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어져 있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디스카운트의 어떤 부분 자체가 더욱더 가중될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중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주에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공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셀트리온이 주식 소각과 관련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방향성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는데 끝까지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오전에 셀트리온이 때마침 이제 시장의 변동성 구간 속에서 셀트리온의 주식 소각과 관련된 결정 공시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살펴본다면 올해는 이제 총 5차례 정도의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공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023년도죠. 지난 2023년도에 무려 셀트리온이 1조 2,500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구간 속에서도 외형은 확대되고 있지만 수익성 자체가 상당히 좀 아직은 회복력을 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기존에 보유했던 해서 취득해 놓았던 자사주의 소각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최근에 불거졌던 사익 편취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악재성 이슈 자체도 조금 이제 뒷단에 숨길 수 있는 그런 호재성 공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의 시장의 흐름에서는 이와 같은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오게 될 경우에 주가가 수급적으로 조금이라도 그죠 반등을 흐름을 좀 주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워낙 시장 자체가 또다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묻혀가는 그런 모습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는데 자, 일단은 올해 4,300억 원의 규모 자사주를 취득해가면서 내년도에도 여전히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과 동시에 금번 자사주 소각의 주식수는 대략적으로 301만 2천 주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수 대비 한 1.4%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주식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모 자체로 봤을 때는 전일 12월 이제 3일 종가 기준이죠. 전일 18만 6,900원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301만 2천 주 정도니까 약 5,630억 원 정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사주의 어떤 소각 예정일은 2025년 1월 6일이고 이사회 결정일은 이제 12월 4일 오늘 바로 내렸던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 기취득 자기 주식의 소각 예정일이 1월 6일인데 언제 이제 반영이 되어지느냐, 즉 변경 상장일이 언제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소각의 어떤 그 예정일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변경 상
상장일은 내년 2025년 1월 15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이후에 총 발행 주식수의 1.4%가 줄어든다. 즉 301만 2천 주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 주참식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 주식수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 EPS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 자체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배당 확대에 좀 주목을 해보고 향후 지속적인 외형 성장 구간 속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 친환 정책 자체를 얼마만큼 더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내놓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내년도 진펜트럴을 위시해서 바이오 시밀러의 총 11종 정도를 확대해 가겠다라고 이미 미래 핵심 전략을 밝혔던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과 함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오리지널 약가 대비 좀 가격 정책 인하와 맞물려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부분, 여기다가 CDMO 시장에서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주요한 기업에 제재를 하기 위한 생물 보안법 자체도 통과가 되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성장 동력의 기대감과 모멘텀 자체가 반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19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121 이평선의 저항 자체를 한번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대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하지만 시장 영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돌발적인 악재적인 변수가 좀 발생이 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면서 개인들의 매물 자체를 대부분 다 소화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뭐 기관들이 매도가 좀 나온다고 해서 하루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관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은행 계정, 또 사모펀드 계정, 투신 계정, 증권사 계정 등 기관 계정들의 너나없이 적극적인 매수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연기금의 계정에서 일정 부분 만약에 매물이 출회가 되어진다고 해서 방향성 스탠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기관 수급주인 만큼 기관들끼리 창구별로 쪽 계정별로 매매 공방을 펼쳐가는 것은 오히려 매물을 소화해가고 또 롤링을 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거래량 자체가 더 증가가 좀 되어지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뭐 전일 동반적인 매수 좀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23%를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면서 22% 후반대 정도니까 외국인들은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동사에 대해서 주가 레벨업을 좀 시키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 가뜩이나 반도체, 국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악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 구간 속에서 돌발적인 비상 계엄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어떻게 금주에 좀 매물화가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 후반이죠. 11월 달에 비농업 부분과 관련된 고용 지표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일 10월 달에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10월에 구인 건수가 774만 건 정도가 더 증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던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뭐 12월에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인하 쪽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11월에 비농업 부분의 민간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와 같은 금리적인 부분 자체를 셀트리온을 분석해드리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시황과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자체는 결국 제약 바이오주의 컨트롤에서는 R&D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조달 비용은 여러 가지 이자 비용 자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좀 저변에 조금 호재성 이슈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8만 원 정도의 수준 자체가 뭐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한번 좀 살짝 이탈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일 이평선 정도의 지지력 정도가 일단 지켜지는 한 특히 기관들의 본격적인 롤링을 줘가는 속에서 매매 공방을 펼쳐가되 기관들의 좀 다중적인 매물 자체가 출회가 되어지기 이전에는 주봉이나 월봉사 놓고 봤을 때 12월은 좀 하방을 견디는 구간 속에서 이 박스권이죠. 결국은 6월 봉상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이 60개월 선이죠. 60개월 초록색 선이죠. 이 부분 자체 20만 원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돌파가 되어져서 안착을 시도하거나 근접한 정도의 가격대까지 주가가 레벨업을 시켜주면서 이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7, 8일, 9월 달에 주가가 21만 원 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데 실패했던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침펜트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는 구간 속에서 결국 안착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주가가 다시 한번 20만 원 선을 회복하거나 근접해 가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2025년도는 이를 좀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쪽에 우리가 모멘텀을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좀 조정을 주는 구간 속에서 단기보단 스윙적 관점에서의 좀 접근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좀 담아놓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같이 가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수출 보신 분들은 오히려 또 있는 구간에서 조금씩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빠지는 구간 속에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 쪽으로 접근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의 국면 속에서도 좀 돌발적인 악재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거쳐가면서 그래도 큰 틀에서는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과 함께 메이저 수급의 어떤 흐름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적으로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상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